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도 아주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다룬 보고서인데요. 이게 기술 지표나 온체인 데이터, 또 시장 심리 같은 게 다 조금씩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 좀 중대한 갈림길에 선 느낌이랄까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조정 위험도 커 보여서 판단하기가 참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신호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개 속 같은 상황이죠. 여러 지표들이 막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섣불리 방향을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벌써 좀 기대랑 우려가 섞여 있어요. 그 과거에 크게 하락하고 나면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강하게 반등했던 패턴. 그거 이번에도 혹시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좀 불안한 신호도 있다고요? 네, 정확해요. 그런 과거 패턴 반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한데, 동시에 그 핵심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게 예전만큼 좀 단단하지 않다. 이런 경고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과거에는 그 지지선 근처에서 막 100% 넘게 반등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반등폭이 한 30%대로 확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지지선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게다가 그 RSI 같은 보조지표 있잖아요. 매수세나 매도세가 얼마나 과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직 그 바닥 신호라는 과매도 구간,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럼 아직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만 봐도 이렇게 해석이 갈리니까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그럼 그 블록체인 위에 직접 기록되는 데이터, 그 온체인 데이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까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MVRV 비율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 얼마에 샀나, 이걸 현재 가격이랑 비교하는 건데 아직 과열은 아니라는 신호고요. 아하. 또 미실현 순이익 상태 보여주는 NUPL 지표 같은 것도 장기 상승 추세가 아직 안 꺾였다, 이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단기 데이터는 또 다르다고요? 네, 근데 단기 데이터는 좀 달라요. 특히 그 장기 보유자들은 팔고 단기 보유자들이 이걸 사는 현상, 소위 손바꿈이라고 하죠. 이런 게 관찰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단기 고점 근처에서 종종 나왔거든요. 그게 좀 걸리는 부분이군요. 근데 보고서에서 유독 한 거래소 바이낸스 얘기를 되게 강조하던데요. 이건 좀 특이한 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왜 특정 거래소에만 매도 압력이 몰려 있다는 건지. 네, 맞아요. 그 점이 현재 시장에서 좀 독특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보유량이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유독 바이낸스만 보유량이랑 입금량이 늘고 있거든요. 이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그 특정 플랫폼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바이낸스라는 한 곳에서 뭔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죠. 바이낸스발 가격 하락 위험이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 쪽 상황도 썩 좋지는 않다는 분석이네요. 그 기관 투자자들 동향 본다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이것도 계속 마이너스고 선물 시장에서는 새 돈은 안 들어오고 위험한 레버리지만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다는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보여요.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아직 청산 안 된 선물 계약 총량은 그대로인데 레버리지 비율만 높아진다. 이건 신규 자금 유입은 없이 그냥 투기적인 포지션만 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도 거래량이 평균보다 적었어요. 이것도 결국 가격이 싸져도 막 적극적으로 사려는 움직임은 약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잠재적인 공급 리스크,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낸스 리스크에 좀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장기적인 기대감이란 단기적인 위험 요인이 이렇게 막 충돌하고 있다니.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보고서에서는 지금처럼 좀 불확실할 때는
방향을 딱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명확한 조건에 따라서 좀 정밀하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가 시나리오 A입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건데요. 일부러 지지선을 딱 깨트렸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 그걸 포착해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는 전략이에요. 아, 일부러 한번 흔들고 올라갈 때 잡는다. 그렇죠. 특정 가격대, 예를 들어 뭐 16.3K나 12K 같은 곳을 아래로 깼다가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다시 그 위로 올라설 때 그때 진입하는 거죠. 물론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설정하고요. 소위 휩소를 이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함정을 파고 다시 올라올 때 잡는, 좀 공격적인 접근이네요. 다른 시나리오는 뭔가요? 시나리오 B는 훨씬 더 방어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해진 지지선이나 바이낸스 리스크, 또 부진한 수요 같은 단기 하방 위험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관점이죠. 그래서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관망하는 전략입니다. 아, 그냥 기다리는 거군요. 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잠재적인 매수 구간, 예를 들어 뭐 90K 중반이나 70K 중반 같은 구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가격이 거기 왔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확 늘거나 아니면 뚜렷한 반전 캔들 패턴 같은 명확한 바닥 신호가 확인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는 조건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분석 덕분에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이 장기적인 기대감하고 단기적인 위험 요소 사이에서 얼마나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신호는 서로 엇갈리고 온체인 데이터는 또 장단기 관점이 다르고 시장 심리마저 위축되어 있고요. 정말 고려할 변수가 많네요.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 A와 B처럼 지금은 섣부른 예측보다는 역시 조건과 위험 관리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시장 판단과 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가 특정 거래소, 바로 바이낸스의 잠재적 매도 물량이 집중된 위험을 지적했잖아요. 만약에 시장 전체의 큰 추세와는 좀 별개로 단 하나의 플랫폼이 이렇게 큰 가격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면요. 이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